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가 최종 계약 직전에 중단됐습니다.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자력 협력 강화 등 업무 협약도 체결했는데 관련 소식 혁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체코 법원이 한수원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에 제동을 건 겁니다. 이게 프랑스 경쟁사가 계속 입찰 과정을 문제 삼는 건데 왜 계속 목리를 부리는 거냐 이런 궁금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원전 강국인 프랑스가 안방인 유럽 시장에서 한국에서 밀리니까요. 향후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원전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이 수주전에 대한 위기감이 커져서 강경하게 대응을 나선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사실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프랑스 전력공사 같은 경우는요. 이번 사업 과정에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한수원이 제시한 조건, 원자로 공급 가격을 100% 고정한 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게 경쟁을 왜곡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사실은 체코의 경쟁 당국인 경쟁보호청에서 사실 이의 제기를 최종적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법원에다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번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목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런 앞으로 그 법률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원의 결정이 당혹스러운 건 체코 전력공사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체코 전력공사가 원적 계약 체결 막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항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공사 기간이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가처분 결정을 갖다가 중지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법률 과정을 가장 짧게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체코 전력공사가 최종 계약을 중지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동시에 일단 본안 소송도 진행하는 투트랙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사 지연으로 따른 약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향후 프랑스 전력공사 측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최종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 최종 계약이 불발될 가능성도 현재로서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최종 계약이 불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체코 정부 쪽에서도요. 이것은 행정 절차의 문제일 뿐 계약 당사자를 바꿀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수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전력공사가 문제 삼는 게 두 가지인데요. 예. 입찰 과정에서 건설 단가, 그다음에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 이런 것들의 문제를 삼고가 있는데요. 공정성 부분에서는 체코 경쟁 당국에서 이의가 없다라고 이미 기각 결정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건설 단가 같은 경우도 한수원의 원전 건설 비용이 이 프랑스에서 제시한 것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것, 이것이 사실 한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체코 경쟁 당국에서 이미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체코에서도 총리까지 나서서 체코 원전 본계약 지속하겠다 추진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14건의 업무 협약 양국에서 체결한 거 그거는 계속해서 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업무 협약 같은 경우가 사실은 앞으로 이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더 높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체결된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한국 체코 원전 산업 협력 약정, 원전 터빈 및 보조기기 공급, 신규 원전 협력 등 12개 계약이 진행됐는데 이런 계약에 의해서 총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이 현지화되는 것이 보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체코 기업에게도 이득이 되는 이런 기회가 된 것이거든요. 양국이 윈윈이 되는 협정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제로 원전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 산업에서도 오스트라바 공과대학과 전략협약을 통해서 미래차 기술 상용화를 도모하겠다는 협약까지 체결이 됐기 때문에 양국의 경제 협력이 더 고도화돼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원전 계약 체결의 가능성을 더 높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최종 계약 무산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를 하고는 있는데 이 돌발 상황에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가장 큰 돌발 상황은 이 법률 과정이 가처분 결정이 만약에 기각되지 않아가지고 이거 본안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서 본안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10월 달에 예정된 체코 총선까지도 제 법률 과정이 종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코 총선 같은 경우는요. 야당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 되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데 예. 정권이 바뀔 경우에는 이 결정이 뒤집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우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2018년에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참여했다가 우선 협상 대상제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뭐 탈원전 정책, 자금 조달 문제 등이 겹치면서 그 지위를 상실했던 경험도 있었고요. 체코 같은 경우도 테멜린 원전이 옛날에 무산됐던 경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유일한 돌발 변수가 되는데 현재 이번에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체코 정부가 오랜 기간 원전 사업을 재검토했고 예. 전력 수급 계획상으로도 자신들이 빠른 준공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체코가 급한 상황이라서 이런 게 체코 총선의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조금 안일했던 것 아니냐. 지금 국정 공백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좀 우리 정부 또 어떤 이 산자부의 예. 대응이 다소 좀 아쉽다는 그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라고 봤는데 프랑스 전력공사에서 사실 유럽의 시장에서 한국에게 수주전이 밀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강경 대응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체코 경쟁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 내린 것을 믿고 법원에서 이번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어서 사실 대표단이 이미 비행기 탑승하면서 이동하는 중에 이 결정을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전에 이 대응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허를 찔린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제동이 이제 걸리면서 이 시공을 맡는 국내 건설업계도 뭐 비상이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체코 원전 프로젝트는 한수원이 주관을 하고 있지만요. 한전기술, 한전 KPS, 예. 한전 원자력 연료 등 한전 계열사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가 26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등이 뭐 시공과 주기기 공급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건설 산업의 업체들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이요. 단순히 이 일정 지연뿐만 아니라 이 원전 수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전력공사가 유럽 연안 집행위원회에도 한국 정부의 지원이 EU 보조금 규제에 위배된다는 문제까지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앞으로 체코 이외에도 폴란드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진행 중인 다른 원전 수주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쟁송이 장기화되고 확산될 경우에는 국내 수주 실적과 기업 실적 전망에도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가지고 네. 이 원전 관련된 산업 업체들은 사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교수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희가 SKT 상황 관련해서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최태원 회장이 사건 발생 예. 19일 만에 처음으로 직접 사과를 표명을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사실 그 SKT 사태 관련해 가지고 뭐 최고 경영자가 예. 직접 그 사과를 표명하고 이런 것은 뭐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뭐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번 사태를 좀 진정하고 추가시키고 추가적으로 금융사기나 이런 것에 고객들이 노출되지 않게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치권이나 고객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온 게 위약금 문제거든요. 근데 이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아직 뭐 피해 규모라든지 얼마나 보상을 해야 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즉답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동안의 그 SK텔레콤이 이 통신 사업에서 지금 최고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보안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소홀히 한 게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라는 비판을 지금 피하기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약금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정당한 책임을 좀 이행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약 해지하는 예. 분들이 이미 지금 많이 있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은 SKT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예, 사실 그 고객 이탈이 불가피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KT가 통신 사업에서 사실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LG U+라든지 한국통신으로 이제 고객 이탈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뭐 통신업계에서도 뭐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통신 사업에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도 보안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은 아니고요. 해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예. 진짜 해킹을 받은 건지 SKT 쪽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뭐 잡아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들어와가지고 메인 서버가 정보가 유출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예.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사전에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데에 투자를 늘려왔으면 오히려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많은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업계 점유율 1위였던 통신기업에서 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냐, 투자를 소홀히 하였던 게 아니냐 이런 아쉬운 점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병훈 교수님과 경제산업 이슈 전반에 대해서 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